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이제 물질을 분류하는 이 증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요. 오늘은 이 밀도차,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이 이제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밀도에 대해서 진한 시간에 밀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 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나셔야 됩니다. 밀도라는 것이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부피가 작을수록 질량은 클수록 이제 밀도는 훨씬 더 커진다. 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얘네들은 더 가라앉고요. 잘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일수록 위로 뜨는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밀도 차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그러면은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한번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학습 목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 설명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아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밀도차를 이용한 거를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고체 혼합물, 두 번째는 액체 혼합물입니다. 자,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고체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지. 액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섞이면 되겠습니까? 얘네 둘이 섞이면 이게 분리가 가능할까요? 밀도차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이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얘네들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한번 분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체 혼합물 먼저 들어가 보죠.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간단합니다.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고체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 액체를 이용을 합니다. 액체를 이용을 하는데 그 액체가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고요.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인 액체를 넣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체 혼합물을 녹입니다. 만약에 소금하고 설탕이 섞여 있는데 거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될까요? 그거 다 녹아버리니까 이게 분리가 불가능하겠죠.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고체 물질들을 녹이지 않는 요런 아이들을 일단은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밀도가 이 섞여 있는 두 물질의 중간 정도에 되는 그 액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액체 자체가 밀도가 완전히 무거워버려요. 그럼 둘 다 떠버리겠죠. 액체 자체가 밀도가 너무 가벼워버려. 그럼 둘 다 가라앉겠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액체를 넣어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분리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에서는 여러분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기에 쓰이는 액체는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이어야 된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고체 혼합물 분리 원리입니다. 자,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요.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밀도가 작은 A, 그다음 밀도가 큰 B,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액체. 이 액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체 A랑 B를 녹이지 않아야 되면서 A와 B의 밀도 값의 중간값 정도가 되는 아이들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밀도 값을 부등호로 세워보면은 A가 밀도가 지금 가장 작고요. 왜냐하면 그 물보다 저 안에 있는 액체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밀도가 A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B, 요 순서대로 밀도의 크기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괜찮죠? 그죠? 요 정도는 지금 여러분 괜찮아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 않아 보이고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체 혼합물 분리를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가 있는데 바로 그 뭐냐면 그 벽시를 고르는 겁니다. 그 벽시가 뭐냐면은 벼에 있는 씨예요. 벼의 씨. 그걸 우리는 벽시라고 하는데 그 쌀이 들어있는 그거를 아직 껍질을 까지 않는 그 벽시를 우리는 그 뭐냐 그 상태를 그 열매 그 상태를 우리는 벽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벽시 안에 쌀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애들을 우리는 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벽시를 소금물에 넣습니다. 이 벽시 전체를 소금물에 넣게 되면 쭉정이는 그러니까 즉 안에 껍질만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얘네들은 밀도가 작겠죠. 그래서 쭉정이는 위로 뜨고요. 좋은 벽시는 가라앉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였고요. 자, 이 밀도 자체는 쭉정이가 가장 작고요. 좋은 벽시가 가장 밀도가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시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있는 소금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소금물인데 선생님 이 소금물을 농도를 도대체 어떻게 맞춥니까? 요거를 어떻게 맞추냐면요. 일단은 맨 처음에는 소금을 조금만 넣습니다. 조금만 넣게 되면은 얘네들의 지금 농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농도가 낮으면은 이 농도가 낮게 되면 이 소금물의 밀도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두 다 가라앉아 있어요. 모두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소금을 조금씩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고 이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이 소금물 전체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소금을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쭉정이들이 위로 쭉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금물의 농도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처음부터 높아서 무슨 쭉정이든 벽시든 모두 다 떠버린다. 그러면은 물을 조금씩 더 넣어주면서 이렇게 농도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 바로 신선한 달걀 고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아실 수도 있어요. 찜질방 같은 데 보면은 이 맥반석 달걀 같은 거 여러분 드시죠. 그러다 보면은 삶은 달걀 같은 거 드시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가득 차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빈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계란일수록 그렇게 신선하지 못한 계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달걀이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빠져나간 수분 대신에 이 달걀 속에 공기가 차게 되고 이 공기의 부피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선한 달걀과 좀 오래된 달걀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자, 보세요. 부피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 부피가 커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게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부피가 커질수록 밀도는 작아진다. 그러면 오래된 달걀일수록 물이나 소금물에 뜰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달걀을 소금물에 넣게 되면요, 오래된 달걀은 뜨고요,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선한 달걀을 소금물을 통해서 밀도 차를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스티로폼하고 모래하고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티로폼하고 모래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당연히 모래는 밀도가 더 큽니다. 모래는 밀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밀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티로폼은 물에 뜨고요, 모래는 밀도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호를 한번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친구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이 오늘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 두 물질을 모두 녹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인 액체를 사용해서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혀서 이렇게 물질을 분류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액체 혼합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자, 두 가지 액체 물질이 섞인 경우에는요. 자, 첫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되는 그 특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 같이 서로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하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지금 분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물하고 에탄올은 얘네 둘은 섞입니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섞이지 않으면서요,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는요. 자, 여러분 요거 체크합니다.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분별 깔때기라는 그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분리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별 깔때기 어떻게 생긴 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제 얼굴이네요. 제 얼굴이 여기에, 제 얼굴을 여기다 옮겨 보겠습니다. 자, 분별 깔때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이거 지금 보신 분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자, 분별 조금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분별 깔때기 어떻게 생겼는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자, 확대를 하면은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친구들. 이거 괜찮죠? 요거 지금 보신 적 있죠? 그죠? 예, 여기 요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 그 중간에는 이 콕이라고 하는, 콕, 우리나라 말로는 꼭지라고 합니다. 이 꼭지가 달려있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고, 이 한쪽, 이 마지막 끝은 이렇게 그 굉장히 가느다랗게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별거 없죠. 예, 요게 분별 깔때기고요. 이 분별 깔때기를 항상 스탠드에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두 물질을 넣습니다. 액체 혼합물 두 개를 넣습니다. 액체 혼합물 두 개를 넣고 시간을 좀 기다립니다.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은 얘네 둘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부었을 때는 그 얘네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섞여 있을 거예요. 섞여 있다가 얘네들이 섞이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분리가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밀도가 큰 아이들은 아래로, 밀도가 작은 아이들은 위로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층으로 분리가 되면 꼭지 열어서요. 꼭지 열어가지고 아래층 먼저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 버리고요. 아래층이 이게 어느 정도 좀 됐다.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꼭지 딱 잠굽니다. 잠그고요. 이게 위에 거는 그냥 이게 따라서 그냥 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버려가지고 밀도가 작은 애하고 밀도가 큰 애하고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자, 보겠습니다. 친구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거 몇 %지? 오케이, 100% 만들고. 자, 서로 섞이지 않은 밀도가 미안해요. 자,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요, 분별 깔때기에 넣습니다. 그럼 일정 시간 지나면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개를 열고요. 마개를 엽니다. 여러분, 요 위에 있는 마개를 여셔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마개를 이 왜 열어야 되는지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마개를 열고요. 마개를 열고 그다음에 콕을 돌려요. 꼭지를 돌려서 밀도가 큰 아래층 액체를 먼저 분리합니다. 자, 이겁니다, 친구들. 아이고, 또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기 마개를 열어 가지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이렇게 쭉 아래로 따라 버리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위층의 액체는요, 이렇게 나중에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위로 따라서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죠?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마개를 왜 열어야 되냐? 위에 있는 마개를 왜 열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별 깔때기의 마개를 여는 까닭은요, 마개를 만약에 열지 않게 되면은 이 꼭지를 통해서 아래층 액체가 빠져나가면서 내부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꼭지를 꽉 닫아놓게 되면 아래층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깥쪽 공기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뒤섞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이 마개를 또 계속해서 꽉 막아 놓게 되면은 얘네들이 더 이상 밑으로 똑똑똑똑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떨어지는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뒤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마개는 꼭 열어줘야 된다. 요거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자,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분별 깔때기 말고도 방법은 있습니다. 분별 깔때기 말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요. 양이 작아요. 양이 작으면은 분별 깔때기까지 넣고 이렇게 기다리기가 좀 뭐한데 그냥 시험관에다 넣습니다. 시험관에다 넣고 여러분 스포이드 아시죠? 스포이드로 위에 거 그냥 떠서 위에 거 떠가지고 그냥 분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잠깐.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이거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할까요? 완벽하게 분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하게 있는 그 층까지 여러분들이 그 액체를 다 따거나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00% 얘네들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액체 혼합물 분리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하고 식용유, 위층 식용유, 아래층 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시다. 후라이팬에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물기가 많이 묻은 아이들은 이게 막 튑니다. 그죠? 막 튀어요. 파박팍팍팍팍팍 계속 튑니다. 왜 튈까요? 식용유하고 물 하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네요. 왜 튈까요? 후라이팬의 온도는 100도 이상이죠. 그죠? 근데 식용유가 끓을 정도의 온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물은 끓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자, 근데 식용유랑 물 중에서 누가 아래층으로 가죠? 그죠? 물이 아래층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물이 확 끓어버리면서 기름을 팍 하고 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라이팬에 있는 물 성분이 다 날아간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후라이팬은 고요해지죠. 반면에 이 식용유를 막 이제 그 식용유를 고온에다가 식용유를 막 이렇게 부어 놓은 상태에서 물을 부어 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물이 아래층으로 가면서 끓어버리면서 얘네들이 팍팍팍팍팍 계속 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과 에테르도 사실은 유기용매입니다.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물하고 잘 안 섞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위층에. 자, 간장하고 참기름. 요건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여러분 아시죠? 간장에다가 참기름 부어보세요. 간장에다 참기름 부으면 그 참기름, 고추기름 같은 거, 참기름 같은 거 위에 동동 뜨죠? 그죠?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성분이 위에 뜬다. 예, 요거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이거를 우리 생활 속에다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예. 자,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입니다. 자, 오일 펜스를 딱 쳐놓습니다. 오일 펜스를 딱 쳐놓고 더 이상 기름이 이렇게 쭉 가지 못하는 상태를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죠.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거를 흡착포. 그러니까 이 면 같은 거 있습니다. 면 같은 걸로 쭉 이렇게 한번 쓱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다시 또 새 걸로 걷어내고 하면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위에 있는 떠 있는 기름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심 분리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원심 분리기가 그 생명과학 실험실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빠르게 돌립니다. 이 양쪽의 균형을 맞춰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시료를 놓고 섞여있는 시료겠죠? 섞여있는 거요. 혈액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혈액은 지금 혈자하고 혈구하고 지금 섞여있죠. 자, 이렇게 섞여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빠르게 돌립니다. 빠르게 돌리다 보면은 얘네들이 돌릴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을 굉장히 세게 받게 됩니다. 빠르게 돌리다 보니까 중력을 세게 받게 돼서 밀도가 큰 아이들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밀도가 작은 아이들은 위로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혈장하고 혈구를 이렇게 또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금 채취입니다. 사금 채취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 근처 가면은요, 사금들이 강에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거기서 금을 한번 캐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 있는 강바닥에 있는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떠요.
이렇게 요런 그릇에다가 뜹니다. 요런 그릇에다가 막 떠가지고 잠시만요. 예, 요런 그릇에다가 떠가지고 여기다가 싹싹싹싹싹싹 계속해서 흔들어줘요. 계속해서 흔들어주면은 사금 자체가 얘네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살살살살살살 흔들어주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래들이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모래를 따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금은 아래로 그대로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금하고 모래하고 얘네들이 같이 분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친구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혼합물 분리입니다. 요게 지금 어디에 쓰이냐면은요. 재활용 분리하는데 재활용. 그래 플라스틱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플라스틱 종류가 그거 열 경화성 또는 뭐 열 가소성 뭐 요렇게 나눕니다. 굉장히 나누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소재인 플라스틱들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새로운 물질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다 달라요. 밀도가 다 달라서 어떤 플라스틱인지 구분을 할 때는 얘네들은 물에다가 넣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플라스틱 혼합물을 물에 넣고요. A는 물 위에 뜨고 B는 가라앉는다. 이렇게 해서 A는 요런 같은 물질들, B는 다른 물질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자, 오늘 일단은 밀도차에 의한 혼합물 분리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고체끼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액체 혼합물일 때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자, 요거를 밀도차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또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교과서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쭉 나름대로 복습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서 복습 꼭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질문 있으시면은 그 패들렛 질문방에다가 꼭 여러분들 질문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용해도죠. 용해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석출령 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재결정을 이용해서 한번 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렵습니다. 네. 용해도나 석출, 재결정 이 부분은 다 어렵기 때문에 수학적인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다 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긴장하시고 재결정에 관련된 거 조금 긴장하시고 수업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빠이.